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이 5월 4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2시 3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분위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렇게 쉽지가 않죠. 지수의 방향도 그렇고요. 또 종목 장세 비슷하게 특정 분야의 주인공들이 힘을 내는 그런 분위기도 또한 동시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목 하나하나 초점을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꽤나 어려운 상태입니다. 자, 지난 연휴 기간 동안에 현재 미국 증시를 보면 하루는 상승했고요. 첫날 이제 상승하고 이틀 연속 크게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어서 전체로 봤을 때는 약간 다운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수급도 만만치가 않죠. 자, 알고 있는 경제 관련 현재 그런 악재들 거의 경제 실상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 것 외에 특별히 새롭게 돌발된 악재가 없었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악재가 있는 상태 하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눌림목 성격의 일시적 조정이다 라고 하는 그런 베이스는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실태, 경제 실상이 만만하지 않다. 만만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쇼크 수준으로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 상태 하에서 또 수급 또한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이 다시 또 대규모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사실은 다소 위험성도 조금은 현재 있는 상태다. 좀 거칠은 조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조금은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거칠지 않다 하더라도 다소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횡보 조정 성격의 기간 조정을 받는 박스권 등락 같은 그런 장세가 될 소지까지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상황이 그렇다고 한다면 당분간 지수 관련 대형주,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이죠. 그런 지수 민감 전통산업주 같은 그런 경기 민감주들은 탄력이 저하될 소지가 좀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그들 종목은 뭐 기존 장기적 관점에서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그 관점대로 보유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단기로 봤을 때 그들 종목도 서둘러 매수할 필요는 없는 그런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주변의 삼성 SDI, 삼성전기,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비메모리 반도체, SAP 반도체, 또 AD 테크놀로지 같은 그런 종목들이 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들 종목 중 일부 종목에 대하여 물량이 좀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또 길게 보고 좀 매수한다는 관점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현재 장세의 성격, 일종의 기간 조정, 압박성과 등락 장세라 했습니다. 종목 장세가 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자,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상황, 여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또 산업적 측면, 증시적 측면 다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증시적 측면에서 봤을 때 코로나 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우리가 단기, 중기적으로 포트폴리오 조절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즉 기존에 있는 종목들 외에 우리가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네이버를 매도했듯이 해당 현재 상황과 걸맞는 그런 종목들을 부분적으로 또는 단계적으로 편입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물론 이제 간단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매일매일 그렇게 하듯이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보면 사실 만만찮은 측면이 있죠. 미국과 중국의 코로나와 관련돼서 최근 공방이 지금 거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예를 들어서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점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현재 코로나 관련돼서 최근에 나오는 글로벌 경제 지표, 그중 미국 지표도 충격적이에요. 2분기 GDP, 1분기죠. 1분기 GDP 성장률이 전 분기입니다.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4.8%예요.
또 2분기 GDP는 1분기에 대비해서 거의 마이너스 20이나 마이너스 50%, 연간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에는 아마도 두 자릿수 마이너스가 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죠. 이거는 거의 7, 80년 내 처음 있는 현상입니다. 어쨌든 상당히 충격적이고요. 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41.5, 지난달에 49.1에서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자,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384만 건, 지난주보다 좀 줄어들었지만 5주, 5주 합계 3천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사실상 실업률이 20%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미국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지난 4월달 수출이 마이너스 24.3%나 격감을 했습니다. 이에 들어서 무역수지 거의 100개월 가깝게 계속 흑자를 봐왔던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8년 만에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무역수지 적자로 전환됐다는 것도 이제 악재가 될 수,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다, 충격적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올라간 지는 1227원, 전일 대비 약 9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약간 올라갔죠. 올라온다는 얘기는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사실 시장으로 봤을 때, 금융시장 전체로 봤을 때 현재 악재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좀 약하죠. 현재 마이너스 약 60포인트 정도 있다는 것도 약간 부담이 되고요. 일단 가장 크게 부담이 되는 것은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도입니다. 차트를, 여기 도표를 보시면 현재 지금 얼마입니까? 외국인들이 이 시각에 벌써 6,700억 순매도, 기관들도 4,500억 순매도, 합계해서 1조 1천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는 거의 기록적인 매도입니다. 그런 매도를 맞고서도 견디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라는 것이죠. 반면에 일반 개인들이 1조 1천억 정도를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들의 매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구조적으로 매우 튼실해졌다, 아주 강해졌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일반적인 상황이었을 때 이 정도의 수급 구도는 완전히 망가지는 수급 구도입니다. 어쨌든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외국인들은 현물만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도 같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부담이 되고요. 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자, 선물과 코스피 200 지수의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하고 있는데, 베이시스가 다시 마이너스 0.5 이하로 역베이시스죠. 역베이시스가 확대가 됐습니다. 약세장이 지속되고 오히려 약간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코스닥이 현재 플러스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시장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현재 상황은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지수로 봤을 때 다소 부담이 되고, 이 부담은 횡보 조정 또는 상황에 따라 단기적이라도 약간 거칠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시사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악재만 있는 것은 전혀 아니죠. 호재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일단 정책 측면에서 미국의 미 연준 의장이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것도 굉장히 노골적이고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미국 정부에 아예 추가 재정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피력을 했습니다. 압박을 넣었다고 그래요. 이건 그 반대입니다. 원래는 현재 국가에서 미국 연준에다가 보다 확장적 정책을 뭐 금리를 뭐 낮춘다든가 또는 양적완화 하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근데 지금 반대예요. 오히려 또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재정이나 또는 금융 정책을 만들어야 될, 현재 주장을 해야 될 미국 연준에서, 연방은행에서 미국 정부에다가 추가 재정 확대를 피력했다는 거죠. 재정 확대가 얼마만큼 느는가 이걸 따질 때가 아니라는 식으로 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거의 파격이죠. 물론 이제 제롬 파월 이 사람은 미국 월가 출신이기 때문에 시장 친화적인 그런 성향이 상당히 높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어쨌든 이 자체가 미국 현재 이 미 연준과 정부의 관계에 있어서 처음 있는 현상인 것. 그만큼 현상을 위중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할 의지가
미 정부는 정부대로 또 연준은 연준대로 그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긍정적이죠. 또 사실 우리나라 수출이 뭐 지난 4월 달이 뭐 현재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4.3% 마이너스가 됐다고 치지만 조업일수가 이틀 부족했습니다. 그것을 감안한다면 사실상은 마이너스 2.9%고요. 또 그걸 감안한다면 현재 반도체도 그렇게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마이너스 14%가 아니라 거의 똔똔이 정도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4월 달에 중국이죠. 미국은 제조업체가 안 좋았지만 중국은 나름대로 선방했습니다. 제조업소 50, 기준선 50을 넘었어요. 50.8입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어느 정도, 중국 경제는 어느 정도 회복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또 ECB, 유럽의 중앙은행도, EU의 중앙은행도 아주 적극적이죠. TLTRO, 선택적 저리 장기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금리 인하를 했고요. 한다 그러고요. 정급 본드, 상당히 신용도가 낮은 그런 채권까지 매입을 한다고 하죠. 이런 거. 현재 여태까지 해봤던 그들의 정책 기조와 일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를 통해서 대단한 유동성 장세, 돈이 엄청나게 흘러 넘치는 장세가 될 소지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이 코로나 문제가 벗어나서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면 될수록 현재 이 초유의 유동성 장세가 될 소지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예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을 때 파미세를 좀 매수해 둘 필요, 물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램드11루라고 하는 길리어드 사이언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바이오 업체가 개발한 램드11루, 물론 기존에 있는 에볼라 치료제를 전용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이 FDA에서 긴급 승인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파미셀이 그것에 원료로 공급하는 파미셀이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것도 시장 전체로 호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보면 어쨌든 외국인 기관이 현물은 매도하지만 기관 선물은 순매수하고 있고요. 또 현재 외국인들은 코스닥은 순매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도 일단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수급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좀 안정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통틀어서 본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약 35% 대폭락한 이후에 최소한 절반 이상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최근까지 보였고요. 자, 앞으로는 실물경제, 실상이 주가에 반영되는 수순, 이것이 횡보조정 성격으로 나올 것이냐, 약간 거칠게 조금 더 바닥할 것이냐, 이런 정도의 차이로 조정의 국면이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조정이 여기서 최악을 한번 상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최악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현재 보고 계신 차트 화면에 우상단에 있는 차트가 미국의 다우지수 차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약 어, 1개월 보름, 한 6주 정도에 걸쳐서, 5주나 6주 정도에 걸쳐서 반등세가 나왔다는 건데요. 이 반등의 절반, 반등폭의 절반까지, 다우지수 차트로 봤을 땐 22,000, 현재 23,700인데요. 현재 이 상태에서 약 7, 8% 정도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이런 정도로 상정해 놓고 보자는 건데요.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분위기나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급에 특히 일반 개인들이 상당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현재 근본적으로 많이 커졌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조정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종합지수로 본다라고 했을 때 잠깐 좀 볼까요? 종합지수를 볼 때 지금 현재 종합지수 1916인데 1850 정도 수준에서 최악의 경우라도 1800 정도, 1800 정도에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상태이거나 아예 거기까지 내려가지도 않은 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횡보 조정을 받을 것이다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상태 하에서는 지금 지수 관련 대형주들을 경기 민감주, 거기에 삼성전자까지 포함이 되죠. 삼성전자를 위시한 주변의 삼성 관련주 및 반도체 관련주들, 지수에 민감한 이들 종목들의 단기
주가 탄력은 제한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 약간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약간의 위험성이 있는 그런 정도의 상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현재 이런 상태, 현재 실적은 약간 기간 조정 또는 현재 그와 걸맞는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또는 임시적으로 물론 종목별로 판단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조절해서 감안을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일단 크게 보면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돼서 봐야 되고요. 또 대북 관련주도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시장 상황과 특별히 관계없이 그 이슈에 의해서 움직일 소지가 상당히 높고요. 상당히 유리한 여건입니다. 그리고 언택트와 관련돼서는 자주 언급을 드렸었죠. 이 세 개 분야로 나눠서 보자는 건데요. 자,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돼서는 다른 몇몇의 종목도 있지만, 물론 크게 보면 코로나 치료제와 특별히 관계없이 약간 관계가 있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만 쭉 가져가도 되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렘데시비르라고 하는 그 신약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돼서 또 FDA에서 긴급 승인을 해준 만큼 일단 파미셀의 주 원료 뉴클레오시드 전 세계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으니 현재 지금 길러드에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충분히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파미셀 같은 경우 급등을 했다는 건데요. 잠깐 차트를 볼까요? 파미셀. 자, 파미셀 같은 경우에 27%로 올라갔어요. 이거는 그냥 보유 정도, 새롭게 매수한 게 좀 나쁘네요. 지난주에 매수했으면 그걸로, 한째 만족해야 될 것 같고, 매수 못했으면 다른 종목을 노려볼 필요가 있겠다는 건 제 생각은 유한 양액을 보자. 이 램데시비르가 국내 수입해서 판매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판매된다 했을 때 하나로 한 알당 500만 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건데 유한양 같은 경우에 그런 재료가 이제 뭐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일단 직접적인 수요 대상은 아니고 또 한국에 수입 판매하는 거니까 한국 시장은 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유행량 자체로 작년 실적 금년 1분기 실적 전망도 그렇게 썩 밝은 것은 아닙니다. 현재 코로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전문의약품 위주로, 어, 병원의 처방약 위주로 하기 때문에 금년 1분기 실적도 아마 약간 나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실적은 이미 주가에 그런 실적과 관련된 악재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램데11이라고 하는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판단이 되는데요. 하지만 실적과 관련돼서는 금년 2분기는 좀 어렵겠지만 3분기 때부터는 다시 좋아질 소지가 상당히 크고 자체적으로 또 엘라웃, 신약과 관련된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이죠. 그와 관련된 로열티 수입은 꾸준하게 계속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상당히 기본적으로 좋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누차 말씀드린 바죠. 47,000원 이하면 된다 했던 거는 좀 계속 본전 수준인데요.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종목 정도를 매수해 놓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현재 대북 관련주입니다. 대북 관련주는 몇 가지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어 있죠. 총선이 현재 여당이 압승을 했고요. 또 김정은이 생존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현재 철도공사 등 비교적 적극적으로 또 코로나 문제의 해결책도 될 수도 있습니다. 해서 대북과 관련된 경제 협력을 이제 밀도 높게 또 미국이 어느 정도 용인하에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종목들이 움직일 소지가 없다는 건데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은 두 종목으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대형주 중에서는 현대건설이고요. 현대건설 잠깐 보도록 하죠. 현대건설은 상당히 탄탄해요. 근데 몇 가지 힌트가 더 있죠. 현대건설 금리가 낮아도 유리하고요. 또 정부가 경기 부양 차원에서 SOC 투자 확대도 언급을 했거든요. 그와 관련돼서도 현대건설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현재 주가로 봤을 때 34,000원인데 크게 부담이 없고 단기 트레이딩 한다라고 했을 때는 3만 원 정도를 선별가로 해서 목표가 한 4만 원 정도 보고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조금 더 가벼운 종목으로서는 도화 엔지니어링, 도화 국내 철도나 기타 도로나 이쪽 어딥니까? 이쪽 SOC 엔지니어링 설계 이쪽은 이 업체가 도화 엔지니어링이 국내 최고입니다. 작년 실적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270억 당기 수익, 금년 실적 좋아지고요. PER도 현재 12배 정도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12개월 선행입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대북과 관련돼서 철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 그와 관련된 설계에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거의 국내 1위 업체입니다. 도어 엔지니어 같은 경우가 대북 관련주와 관련돼서는 약간의 끼가 있는 측면도 있고요. 또 기관이나 외국인들 상당히 선호하는 종목이기도 한데 일반 개인들도 선호하고 해서 이 종목을 9,000원대 초반대, 9,100원대 이 정도에 매수해 두는 것도 괜찮을 텐데요. 어쨌든 현대건설이나 또는 도화 엔지니어링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된다. 한데 오늘 제가 어, 결정은 안 해드리고 선택으로 이렇게 양자택일 관점으로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각 자기의 성향에 따라 약간 투자 패턴이 선택 대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이냐 이 종목이냐 하는 것과 관련돼서 말이죠. 자, 그리고 언택트 시대, 코로나 이전과 이후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관점에서 그전부터도 네이버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이버나 카카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정적인 종목, 이들 종목은 네이버나 카카오, 네이버가 20만 원이 넘어갔네요. 네이버나 카카오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이제 네이버 하자겠고요. 20만 원 이하면 지금은 20만 원, 원래는 한 19만 원 정도 수준에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기회를 엿보자 했던 건데요. 네, 지금 상황을 해봤을 때는 20만 원 이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단기 목표 가격을 26만 원 잡아드렸었죠, 제가. 이 상태에서도 금년 내 26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일단 1분기 작년 실적 좋았고요. 네, 그리고 특히 콘텐츠에다가 지금 뭡니까? 현재 핀테크 쪽으로 상당히 강화되고 있죠. 가장 결정적인 서 온라인 쇼핑과 관련돼서 상당한 성장 동력을 갖고 있다는 것. 시대가 이제 이런 종목들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PER이 뭐 한 40배 정도니까 아주 크게 높은 것도 아닙니다. 현재 카카오도 비슷한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카카오는 카카오대로, 또 네이버대로, 또 우리는 네이버 쪽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NHN 사이버 결제, 이 온라인 결제 쪽입니다. 잠깐 보도록 하죠. NHN 한국 사이버 결제네요. 오늘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6.6% 올라 추격해서 매수할 것은 아닌데,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둘 것은 이런 온라인 결제와 관련된 분야가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각광받고 있다는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추격해서 매수할 대상으로, 물론 추격해서 매수하기에는 좀 다소 현재 위치적 부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다음은 한컴이 실적이 상당히 지난 1분기 실적이 비교적 좋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한컴, 잠깐,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차트를 켜놓고 보도록 하죠. 한글과 컴퓨터. 이 종목인데요. 실적은 뒷받침이 돼요. 한데 PER 수준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중요한 것은 클라우드 서비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돼서 미국의 예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실적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에 비견 뭐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관련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상은 오피스 등의 소프트웨어를 영위하고 있는 한글급 컴퓨터가 그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030520. 이것도 가능은 해요. 그 중에 한 종목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거죠. 꼭 한글과 컴퓨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대상이 되지만 어쨌든 이 종목도 사정권 내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굳이 한다 했을 때에는 선들 기준가 뭐 가령 뭐 11,000원 정도 놓고 목표 가격 15,000원 놓고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대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보다 통속적인 테마는 원격 진료 테마입니다. 해당되는 유비케어 잠깐 보도록 하죠.
한번 쭉 보죠. 유비케어, 이게 유비케어입니다. 인성정보, 네, 그리고 인피니트 헬스케어, 그리고 비트컴퓨터, 또 케어랩스, 비슷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센. 근데 이들 종목 중에서 가장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은 유비케어 정도인데요. 잠깐 유비케어를 보도록 하죠. 실적을, 차트는 차트대로 보고요. 중요한 건 실적인데, 실적을 보면, 나름대로 뭐, 현재 매출은 한 1100억 정도인데, 영업이익은 124억, 짱짱합니다. 영업이익률도 꽤나 높아요. 거의 10%짜리, 11%나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이 ERM이라고 하는 것, 의원용, 현재 병원이나 약국에서 쓰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RM 솔루션 국내 최강자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원격 진료 시스템까지 현재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자 의무 기록 부분에서 상당한 영역을 구축하고 경쟁력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비전이고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그 정도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다. 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성장성 때문인지 PER이 상당히 높아요. 실적이 이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PER이 40배가 지금 거의 40배가 넘어가죠. 지금 현재 EPS가 지금 130원, 15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EPS 주당 순이익이요. 150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주가는 7,800원이니까 50배 수준이잖아요. 이게 뭐 바이오주 정도 수준입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투자 대상으로, 장기 투자 대상으로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 종목은 원격 진료라고 하는 테마에 부응하면서, 현재 등락하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굳이 우량주로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죠. 네, 그중 아까 얘기했던 종목들 중에서 유비케어가 가장 우량주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좀 애매합니다. 실제 우량주도 아니 어떤 종목들은 실적 적자가 나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주가 싼 종목이 날 수도 있습니다. 소프트센 같은 또 나름대로 빅데이터와 관련된 또 원격 의료 진료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재료까지 있단 말이죠. 굳이 단타로 한다면 어차피 이들 종목은 단타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럴 바에는 꼭 우량주를 고집할 필요는 없으니까 소프트센 같은 재료가 있는 종목을 단타로 취급받는 트레이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선별 기준가 2,000원 정도 잡고, 목표 가격 2,500원, 이런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더, 이건 조금, 예, 조금 더, 비슷한 맥락에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로봇 관련주입니다. 이게 언택트 시대니까 대면 서비스보다는 로봇으로 대신 그 서비스를 대신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의료 로봇도 있고요. 교육용 로봇, 산업용 로봇 상당히 이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걸 다 일일이 다 구분할 필요는 없으니까 굳이 한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끼가 있는 종목, 로보로보, 로보스타, 또는 현재 유전 로봇 이런 정도의 대상을 부분적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해볼 수 있다는 건데, 그 중에 하나로만 하면 된다는 거, 사실 전체로 봤을 때에도 로봇 관련주냐, 뭡니까, 원격 진료 관련 분야냐, 하는 점을 통틀어서 묶어서, 그 중에 하나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유한양의 파미셀 중에 둘 중에 하나, 대비 관련주 중에서 현대건설, 동아엔지니어링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언택트 관련 중에서 네번은 확정입니다. 네번은 확정이고, 나머지 종목 중에서 단타로 한컴이든, 또는 소프트센이든, 또는 현재 로보로보든, 이런 정도, 그 중에 한 종목만 하면 된다는 거죠. 전체 실적에 맞는 단기 임시 포트폴리오는 했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한 종목을 다 통틀어 개수로 따진다면 두 개, 세 개 정도로 압축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죠. 한두 개, 몇 개 종목, 현재 있는 종목 갖고서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것저것 하게 되면 너무 정신이 없고, 또 정신 차리고 한다 하더라도 쉽게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압축해서 선택을 하고,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 한다고 했을 때는 한 종목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으로, 현재 포트폴리오 및 포트폴리오 전략 및 매매 전술까지 잘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사항과 관련돼서 현재 하기가 어렵거나 하시면 저희 회원에 가입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는 010-2420-0553, 010-2420-0553입니다. 이쪽으로 회원 가입을 하시든지 또는 저한테 전화상 문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